용액의 농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이제 학습자분들께서 가장 어려워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점 강의로는 조금 부족할 수도 있으니까 혹시 좀 부족하신 분들은 본문 강의를 좀 참고하시고 그리고 또 예제나 연습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용해도에 대한 설명부터 드릴게요. 용해도는 이제 고체의 용해도와 기체의 용해도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고체 같은 경우는 용매 100g에 용해하는 용질의 최대 g수. 예를 들면 물 100g에 소금이 20도씨에서 35.9g이 녹는다. 포화된다. 그러면 그때의 소금의 물에 대한 용해도는 36.5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기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양상이 틀려요. 우리가 보통 고체 같은 경우에는 찬물보다는 뜨거운 물에 더 잘 녹죠. 자, 그러나 기체는 좀 얘기가 다른 게 뭐냐면 온도의 영향에 의해서는 온도가 높게 되면 오히려 기체 용해도는 감소하게 되고 그리고 압력이 높은 상태에서 좀 잘 녹는다는 얘기죠.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런 그 유리컵에다가 물을 좀 담아서 창가에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면 밑에서 이렇게 기포 현상, 버블링 현상이 생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서 물속에 녹아있던 기체 성분이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결과적으로 온도가 높은 상태에서는 용해도가 감소하는 거고 온도가 낮은 상태에서 오히려 용해도가 더 좋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콜라라든가 사이다 같은 거 뚜껑을 따면 확 날아가잖아요. 거품이 생기잖아요. 그 얘기는 압력이 높은 상태에서 좀 잘 녹는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바로 이제 헨리 법칙이 되는 건데 헨리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용해도가 작은 기체나 무극성 문제도 잘 적용되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온도가 낮거나 압력이 높은 상태에서 용해도가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농도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우선 몰 분율 얘기입니다. 몰 분율이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몰수를 다 더해서 그 중에 내가 알고 싶은 A라는 성분의 몰수가 어느 정도인지 비율을 알아낼 때 우리가 몰 분율로 계산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자, A라는 물질이 1몰 있고 B라는 물질이 3몰 있어요. 그러면 이때 XA는 어떻게 구한다는 얘기예요? 1 더하기 3분의 1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간단하게 좀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린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퍼센트 농도라고 하는 것은 용액에 대한 용질의 질량 100분율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퍼센트 농도는 용매 플러스 용질분의 용질 곱하기 100으로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퍼센트 농도 구할 수 있고요. 몰 농도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제 용액의 부피분의 용질의 몰수. 자, 용액의 부피 그리고 용질의 몰수. 이건 연습이 좀 많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공식화해 보면 자, 보통 부피를 밀리리터로 주어진다고 하면 1000분의 V분의 M분의 G. 이건 분자량을 말하는 거고 무게를 말하는 거죠. 전체 질량을 분자량으로 나눠주게 되면 몰수가 나오는 거죠. 자, 이런 공식을 통해서 우리가 몰 농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건 번분수죠. 이렇게 해서 MV분의 1000G 이렇게 분모분의 분자로 우리가 다시 한번 쓸 수도 있습니다. 자, 몰 농도라는 것은 용액 1리터에 포함된 용질의 몰수를 구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몰랄 농도는 이거는 이제 분모가 좀 달라지죠. 분모가 용질의 용액의 부피가 아니라 용매의 키로수 용매의 키로수분의 용질의 몰수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게 바로 몰랄 농도가 되겠습니다. 몰랄 농도는 필기체 M자로 써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몰 농도와 비교하면 위에 분자 항목은 똑같은데 분모가 좀 다르다. 보통 이제 몰랄 농도 같은 경우는 뒤에 나오겠지만 빙점 강화라든가 비등점 상승 이런 거 할 때 쓰는 팩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노르말 농도라고 하는 것은 이건 역시 용액의 리터수분의 용질의 그람 당량수로 표현할 수 있는 게 노르말 농도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만약에 공식한다 그러면 밑에 용액의 부피니 리터수니까 1000분의 V분의 D분의 G. 여기서 말하는 D는 그람 당량 값이 되겠습니다. 이건 그람 당량 값 계산하는 건 이전 강에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당량은 전자 한 개하고 반응하는 양을 표현할 수 있는 건데 뭐 수소이온이나 또는 수산화 이온의 개수분의 분자량으로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농도를 환산하는 방법. 다시 말해서 중량 퍼센테이지를 요거를 이제 몰 농도로 환산하는 공식이 나오는데 자, 이때 요 질량을 W라고 하면 1000 곱하기 S 곱하기 100분의 A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몰 농도 X라고 하는 것은 몰 농도라고 하는 것은 1000 곱하기 S 곱하기 100분의 A분의
곱하기 n분의 1. 여기서 말하는 건 S는 비중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A라고 하는 것은 퍼센트, M은 분자량을 의미하는 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퍼센트 농도를 몰 농도로 구하는 공식, 이건 좀 암기가 좀 필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혼합용액의 경우, 예를 들어서 AMV 플러스 마이너스 M 다시 V 다시가 되면 이때 섞었을 때의 농도 M2 다시라고 하는 것은 V 플러스 V 다시, 이런 식으로 V 플러스 V 다시죠. 이렇게 해서 액성이 같으면 플러스 쓰는 거고 액성 다르면 마이너스 쓰는 거예요. 여기가 산성이면 그냥 플러스 쓰는 거고 산성 염기성이 다르면 그때는 마이너스를 쓴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노르말 농도도 마찬가지예요. NV 플러스 마이너스 N 다시 V 다시는 N2 다시 V 플러스 V 다시로 이렇게 구할 수 있다. 혼합용액의 농도 구하는 공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끓는 점 오름과 어는 점 내림인데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순수한 물일 때는 0도씨에서 얼고 100도씨에서 끓잖아요. 근데 소금을 넣어줬어요. 그럼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달라질 거 아니에요. 어느 점과 끓는 점이 달라진다는 얘기죠. 어느 정도의 온도가 올라가고 어느 정도 온도가 내려가느냐. 자, 그거는 델타 TB 이코로 MKB, 또 델타 TF 이코로 MKF. 요거 이제 비등점 몰랄 오름 상수, 이게 바로 이제 몰랄 오름 상수고 이게 몰랄 내림 상수가 되겠는데, 이건 보일링의 약자, 이건 프리징의 약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몰랄 농도를 알면 몰랄 농도에다가 몰랄 오름 상수 값을 곱해주게 되면 어느 정도 올라가는지, 그리고 몰랄 농도에다가 어느 점 내림 상수 값을 곱해주게 되면 어느 정도 온도가 내려가는지 그걸 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몰랄 농도만 알면 순수한 용매일 때 비해서 용지를 넣게 되면 어느 점은 얼만큼 내려가고 끓는 점은 얼만큼 올라가는지 이걸 계산할 수 있는 공식이 바로 끓는 점 오름과 어느 점 내림 요 공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반투호프 법칙인데 이거는 일정한 부피 속에 여러 가지 비전의 1몰씩을 녹인 용액의 3탑은 모두 같다. 뭐 사실 우리가 이런 거 한 적 있죠. PV는 N분의 WRT라고 하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기억나실 텐데 여기서 이 압력만 파이로 3투압으로 보시면 돼요. 파이 V는 N분의 WRT 이 공식으로 구해진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물론 당연히 R은 기치상수 값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 외에 이제 콜로이드 용액에 대한 것이 나오는데 콜로이드 용액은 몇 가지 성질을 알아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우선 틴들 현상 그래가지고 콜로이드 용액에다 강한 빛을 통하게 되면 이때 콜로이드 입자가 빛을 산란시키기 때문에 빛의 통로가 보이는 현상을 우리가 틴들 현상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콜로이드 입자들이 불규칙하게 움직이는 거, 그걸 우리가 브라운 운동, 그 다음에 콜로이드 입자는 거름종이를 통과하지만 반투막은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반투막을 이용해서 보통 분자나 이온과 콜로이드를 분리 정지하는 걸 우리가 투석이라고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전기를 통했을 때 어느 한쪽으로 콜로이드 입자가 옮겨가게 되는 현상을 우리가 전기 영동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콜로이드가 전해의 질에 의해서 침전되는 현상을 보통 엉김과 염석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소수 콜로이드가 소량의 전해의 질에서 침전하는 걸 엉김, 그리고 친수 콜로이드가 다량의 전해의 질에 의해서 침전되는 걸 염석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통 이제 소수 콜로이드라고 하는 것은 물과 친하지 않아서 소량의 물 분자로 둘러싸이는 콜로이드를 말하는 건데 수산화 철이라든가 수산화 알루미늄 같은 걸 예를 들 수가 있고요. 친수 콜로이드라고 하는 것은 물과 친해서 다량의 물로 둘러싸이는 콜로이드를 말하는 겁니다. 전분이나 젤라틴이나 한천 같은 걸 예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